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충남아산과 경남FC입니다. 충남아산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조직의 안정성에 중점을 둔 전술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홈 경기에서의 흐름도 이러한 방향성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김종민은 제공권보다는 발밑 연계와 침투 타이밍에서 강점을 드러내며 이선의 한교원과 손준호가 넓은 활동 반경을 바탕으로 공격 전개에 깊이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손준호는 중원에서 공수 연결고리로서 전방 패스를 차단하고 수비 라인 앞에서 볼 흐름을 안정적으로 정리하며 전환 과정에서의 역할이 돋보입니다. 충남아산은 전방 압박보다는 지역 방어에 초점을 두고 수비 간격 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후방 운영과 좌우 전환을 바탕으로 한 역습 전개가 특징적입니다. 홈에서는 선수비 후 역습 구조가 자리 잡혀 있으며 최근 홈 3경기 연속으로 실점률이 낮다는 점은 조직적인 수비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남은 4-3-3 포메이션으로 좌우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하는 유기적인 전개를 시도하지만 수비적인 약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브루노 코스타는 침투보다는 템포 조절과 연계 중심의 플레이를 구사하며 헤나는 박스 근처에서 공간을 창출하고 마무리를 시도하는 공격의 핵심 자원입니다. 중원의 이중민은 세컨볼 경합과 압박에 집중하는 스타일로 공격 전개보다는 수비적 기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은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선제 실점을 허용하며 후반 체력 저하로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측면 풀백들의 커버 범위가 줄어드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반에는 점유율을 확보하면서도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 위험이 커지는 구조적 한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충남아산이 낮은 라인을 유지하며 지역방어 중심의 안정된 수비 구조를 바탕으로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후 역습 타이밍을 노리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남은 점유율을 가져가겠지만 전방 압박 이후의 뒷공간 노출과 수비 전환 속도의 저하로 인해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전술적 안정성과 후반 체력 유지 면에서 충남아산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기이며 적은 득점 속에 짜임새 있는 운영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남아산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부산 아이파크와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부산은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곤잘로를 중심에 둔 전술 구조를 통해 뚜렷한 공격 패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곤잘로는 장신을 활용한 제공권 장악과 포스트 플레이에 특화된 자원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부산 공격의 핵심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패시는 측면에서의 크로스 타이밍과 볼 운반 능력이 뛰어나며 사비에르는 윙백 포지션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을 효과적으로 흔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곤잘로의 머리를 향한 전방 크로스는 부산 공격 전술의 중심축으로 이는 수비 신장이 낮은 인천에게 명백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의 높은 볼 점유율과 세컨드 볼 회수 또한 이러한 전개를 반복적으로 만들어주는 기반이 됩니다. 인천은 4-4-2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무고사를 중심으로 한간결한 전개를 추구하지만 전반적인 경기 템포가 빠르지 않고 수비적으로 제공권 대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자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르소는 측면에서 개인 기량을 바탕으로 탈압박과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지만 수비 가담 시 집중력 저하로 인해 측면 뒷공간 커버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원의 신진호는 안정적인 볼 배급은 가능하지만 템포 조절 측면에서는 공격에 날카로움을 더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으며 수비 간격 커버에도 일정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센터백 조합이 발밑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피지컬을 앞세운 곤잘로와의 제공권 경합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는 명확한 전술 포인트가 존재하는 매치업으로 부산은 곤잘로를 중심으로 박스 안을 공략하는 전개를 구조적으로 완성하고 있고 윙포워드와 윙백의 크로스 빈도 역시 경기 초반부터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인천은 제공권에서의 약점과 수비 조직의 느슨함 그리고 중원 템포 저하로 인해 상대의 강한 압박을 효과적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곤잘로의 머리에서 시작해 인천 박스 안에서 마무리되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는 전개가 예상되며 체력과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후반부에는 오히려 실점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부산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수원삼성 안산그리너스입니다. 수원삼성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양측면과 중앙의 균형 잡힌 전개를 통해 전술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일류첸코는 박스 안에서의 제공권 장악력과 순간적인 슈팅 전환 능력이 돋보이는 자원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수원의 공격 마무리를 책임질 핵심 카드입니다. 중원에서는 박지원이 전개 속도를 조율하며 공격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고 파울리뉴는 좌측에서의 반복적인 침투와 크로스, 커트인을 통해 상대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는 자원입니다.
특히 수원은 윙포워드와 풀백을 동시에 배치한 포백 전술을 통해 측면에서 2대1 수적 우위를 자주 만들어내며 하프스페이스와 박스 근접 지역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안산은 3-4-1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술 구조상 측면 수비의 취약함이 뚜렷합니다. 최전방의 제페르소는 박스 안 위치 선정은 뛰어나지만 외곽으로 빠졌을 때 고립되는 빈도가 높아 연계 플레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류승환은 넓은 활동 반경을 보이긴 하지만 압박이 강해질 경우 볼 간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송태성 역시 전개 연결보다 단발성 침투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무엇보다 양윙백 외에는 측면 커버 인원이 없는 3백 구조는 수원의 포백 시스템과의 전술적 상성에서 뚜렷한 열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원의 빠르고 연계 중심의 측면 전개는 안산 수비의 구조적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 경기는 포지션 구성과 전술 밸런스 측면에서 수원 삼성이 명백한 우위를 보이는 매치업입니다. 하프스페이스 공략과 측면 크로스 빈도 그리고 박스 안제공권 활용까지 수원은 다양한 루트로 안산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완성형 전술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측면 수적 우위를 중심으로 하는 공격은 안산 수비진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술 구조 자체가 이번 경기의 흐름을 지배할 가장 큰 요소인 만큼 수원 삼성이 경기 내내 주도권을 쥐고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원 삼성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울산현대와 제주 SK입니다. 울산은 신태용 감독 부임 이후 첫 공식 경기로 포메이션은 3-4-3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술 완성도 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전방에서는 에릭, 루빅손, 보야니치가 공격을 전개하지만 윤종규의 부상 이탈과 감독 교체 직후라는 점이 수비 및 전환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비진의 구성 자체는 김영권, 정승현, 이재익 등 K리그 최고 수준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3백을 기반으로 한 후방 빌드업과 공격 전개 연결이 원활하게 구현되기에는 실전 경험과 팀 전술이 아직 부족한 단계입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볼 회전과 압박 회피 속도가 느려 제주처럼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전진 패스가 쉽게 끊길 위험이 큽니다. 결국 공격 전개가 막힐 경우 말콩을 투입한 이후 단순 크로스 위주의 전개로 흐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패턴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제주는 김학범 감독 체제에서 이미 시즌 중반을 넘어 전술적 조직력이 완성된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포메이션은 4-3-3이며 유리 조나탄과 티아고는 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자원으로 울산의 수비 라인을 상대로도 지속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남태희는 하프스페이스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유형으로 울산 수비의 간격을 벌리거나 흔드는 역할에 특화되어 있으며 중원의 이창민은 중거리 슛이라는 강력한 옵션을 갖고 있어 전술적으로도 명확한 공격 루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주는 라인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빠른 압박과 전환을 반복하며 상대 실수를 유도하는 구조를 완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울산의 느린 빌드업과 수비 전환을 공략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여기에 더해 체력 관리 면에서도 후반까지 압박을 유지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어 경기 후반에도 페이스를 놓치지 않고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팀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울산은 감독 교체에 따른 전술 변화와 핵심 자원의 이탈, 그리고 아직 정비되지 않은 후방 빌드업 문제 등으로 인해 공격 템포가 원활하게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제주 유나이티드는 조직적 압박과 전방 공격 루트가 뚜렷하며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공략할 수 있는 구조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열리는 경기지만 오히려 울산이 밀리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심리적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전반적인 흐름이 원정팀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강원FC와 김천상무입니다. 강원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측면과 세트피스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전술적 다양성을 갖춘 팀입니다. 전방에서는 가브리엘이 마무리 역할을 맡고 있으며 김대원과 모재현이 양쪽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로 공격의 폭을 넓혀줍니다. 이들의 스프린트와 컷백 타이밍은 매우 날카로워 김천의 풀백 라인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술 자산입니다. 여기에 강투지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보여주는 제공권은 상대 수비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이며 전방에 올라올 경우 김천의 센터백 조합은 공중볼 대응에서 분명한 약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서민우를 중심으로 전환 속도가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으며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전환이 빠른 템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김천은 군 팀의 특성상 외국인 자원을 활용하지 못해 피지컬이나 개별 능력면에서 강원에 비해 뒤처질 가능성이 큽니다. 포메이션은 4-4-2이며 박상혁과 이동경, 김승섭 등 준수한 국내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조직력과 제공권 대결에서 밀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정택과 김강산이 센터백에서 버티고 있지만 강투지의 제공권과 강원의 크로스 빈도의 90분간 대응하기에는 체력적 전술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김천의 중원 압박 타이밍은 다소 느리며 강원의 빠른 전환을 끊어내기엔 수비 전환 속도에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측면 수비가 벌어지는 타이밍에서 김대원과 모재현에게 공간을 내주면 크로스 차단이 어려워지고 이는 곧바로 실점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기는 강원이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 전방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세트피스와 측면을 동시에 활용하는 상황에서는 김천 수비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강원의 높이와 압박이 위력을 발휘하게 되고 김천이 수비에 쫓기며 반격 루트를 찾기 어려운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원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성남FC와 김포FC입니다. 성남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측면 돌파와 박스 침투 중심의 직선적인 공격 전개를 구사하는 팀입니다. 특히 레안드로의 스피드는 리그 최고 수준이며 단순히 사이드라인을 타고 도는 돌파가 아닌 하프스페이스로 파고들어 박스 안에서 실질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능숙합니다. 여기에 후이즈는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과 마무리 집중력이 뛰어난 자원으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높은 득점 확률을 자랑하는 피니셔입니다. 프레이타스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절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성남의 빠른 좌우 전환과 템포 주도력은 상대 수비 간격을 쉽게 벌리게 만드는 구조적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남은 전반 초반부터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고 박스 안으로의 진입 빈도를 높이며 공격 루트를 다양화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포는 3-5-2 포메이션을 운영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와 공간 커버 능력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루이스가 중원에서 볼을 간수하는 능력은 나쁘지 않으나 공격으로의 전환이 느려 템포가 끊기는 장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박동진과 천재현이 이 선에서 수비 부담을 안고 있지만 전진성이 부족하고 공격으로의 전환이 리트리트 중심이라 성남의 높은 점유율을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비 라인의 폭과 커버 범위입니다. 측면에서 수비가 벌어졌을 때 복귀 속도가 느리고 박스 안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장면이 잦아 상대에게 빈틈을 자주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는 시즌 내내 좌우 측면 돌파에 이은 실점을 반복하고 있어 성남의 전술적 강점과 완전히 맞물리는 취약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레안드로와 후이즈의 공격 조합이 김포의 3백을 강하게 흔들 수밖에 없는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남의 높은 점유율과 빠른 측면 전환, 마무리의 완결성이 김포 수비의 구조적 약점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며 경기 흐름은 홈팀 중심으로 빠르게 기울 수 있습니다. 성남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무료 정보방을 운영 중입니다. 무료 정보방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